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조용한 구석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한 별이 태어났고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발하며 언젠가는 고요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별은 바로 우리의 태양입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이 친숙한 빛은 사실 수십억 년에 걸친 거대한 이야기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별은 차가운 가스 구름에서 시작하여 안정된 주계 열성으로 자리 잡았고 앤고 먼 미래에는 백색 과외성으로 식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찰과 측정을 통해 조용히 밝혀진 우주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2024년 1월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고원 위 전파 망원경들이 어두운 분자 구름에서 나오는 희미한 밀리미터파 방출을 주마소우즈 가나서안에나고 지냈어 다놈이 있단 말주다. 공기는 얇고 건조했으며 바람은 고요했고 통제실은 계기판과 조용한 모니터의 불빛만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관측소 기록에 보관된 조사 자료들과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하며 가스와 먼지의 층층이 쌓인 지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겹쳐진 등고선 속에서 그들은 한때 젊은 태양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과 유사한 필라멘트, 매듭, 그리고 밀집된 덩어리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의 구름을 사용하여 차가운 수소 영역에서 붕괴하던 태양의 탄생, 재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단계적으로 이 조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별의 시작을 단 한 장의 직접적인 이미지 없이도 추적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20세기 후반 전파 조사는 은하수의 내부 8의 넓은 구역을 매핑하여 차가운 수소구름에 묻혀있는 일산화탄소와 다른 추적자들로부터의 방출을 측정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들은 수년에 걸쳐 디지털화되고 재처리되었으며 별 형성 지역이 인식 가능한 구조를 따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긴 필라멘트와 중력이 점차 내부 압력을 극복하는 더 밀집된 노드들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분석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천문학자들은 붕괴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수십 개의 이러한 핵을 확인했습니다. 각 핵은 독특한 특성을 보였지만 모두 동일한 기본 물리학을 따랐습니다. 밀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상승하고 결국 중력이 가스를 점점 더 작은 부피로 끌어당깁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름의 온도가 절대 0도보다 단지 몇 도 높다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섭씨 영하 260도에서 영하 250도 사이에서 가스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분자들은 천천히 표류했으며 열 운동은 최소였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조건은 중력이 작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 따뜻한 가스에서는 내부 압력이 붕괴에 저항할 것이지만 이 극저온 환경에서는 중력이 천천히 우세했습니다. 관찰자들은 구름의 가장 밀집된 지역이 입방 센티미터당 약 1000만 개의 분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대기보다 수조 배 희박하지만 은하의 평균 밀도보다 수천 배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저고해선 관측소들은 우주에서 새로운 정보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먼지로 감싸여 있어 광학 망원경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더 긴 파장에서는 명확하게 감지되는 원시별들을 촬영했습니다. 이 저고해선 소스들은 특별한 신호를 보였습니다. 중심에서 매우 밝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희미해지며 때때로 양극 방향으로 확장되는 Z 모양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원시별이 단순히 앉아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들의 환경을 재구성했습니다. 적외선 소스들을 전파 지도와 비교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구름 조각이 확산된 가스에서 컴팩트하고 빛나는 물체로 진화하는 순서를 배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구름은 어둡고 차갑습니다. 전파로만 감지할 수 있으며 별빛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중력이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중심 밀도가 증가하며 미세한 따뜻함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원시별이 형성되고 저고해선으로 빛나지만 여전히 먼지에 묻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제트가 나타나고 물질이 바깥쪽으로 추진되며 주변 가스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먼지가 가라앉고 별이 가시광선으로 보이게 되며 주변에 원반이 형성됩니다. 태양도 거의 동일한 순서를 거쳤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약 46억 년 전 은하수의 나선 발 어딘가에서 유사한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2010년대까지 아타카마 고원의 고해상도 어레이는 젊은 항성물체 주위에 원반과 제트를 점점 더 명확하게 해상했습니다. 관측자들은 회전하는 물질의 외피, 자기장선을 따라 콜리메이터 된 유출, 그리고 원반 자체 내 밀도의 미묘한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원반에서 그들은 강역을 감지했습니다. 물질이 제거된 링 모양의 지역입니다. 이러한 간역은 형성 중인 행성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물체들이 그들의 궤도 경로를 따라 먼지와 가스를 청소했습니다. 수치 시뮬레이션과 결합될 때 이러한 관찰은 팀들이 대략 태양 질량의 별이 전형적인 나선 팔 구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모델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초기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질량, 주어진 온도, 주어진 밀도의 가스 구름입니다. 그런 다음 물리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중력, 압력, 자기장, 회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진화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관찰과 일치했습니다. 구름이 붕괴하고 중심이 가열되고 원시별이 형성되고 원반이 나타나고 행성이 응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달랐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일관되었습니다. 보관된 성단 연구는 추가적인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연령의 태양과 유사한 별들을 포함하는 많은 상의 성단을 목록화하고 그들의 금속 함량과 동력학적 특성을 추정했습니다. 금속 함량은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비율입니다. 태양의 금속 함량은 약 2%입니다.
작은 비율이지만 중요한 비율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은 이전 세대의 별에서 왔습니다. 살았고, 진화했고, 폭발했고, 우주를 풍부하게 한 별들입니다. 태양이 형성되었을 때, 그것은 이러한 풍부한 원소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들은 행성 형성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무거운 원소 없이는 바위 세계도, 금속 핵도, 생명에 필요한 화학도 없습니다. 성단 연구는 태양이 비슷한 금속 함량을 가진 다른 별들과 함께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그들은 태양이 형제 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산된 적당히 풍부한 성단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성단은 아마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별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커서 여러 세대의 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지만 너무 크지 않아서 중력에 의해 영구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수천만 년에 걸쳐 성단은 용해되었습니다. 별들은 은하를 통해 다른 궤도로 표류했고, 형제들은 잃어버렸고, 원래 그룹은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태양의 형제 별들은 은하 전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더 가깝고, 일부는 더 멀지만 모두 같은 분자 구름에서 태어난 공통 기원을 공유합니다. 태양의 탄생 성단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가능한 환경의 범위는 이러한 경험적 패턴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것은 나선 팔 근처였을 것이고 별 형성이 활발한 지역이었으며 가스와 먼지가 풍부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각각은 태양의 형성을 직접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태양의 기원이 자신 있게 배치될 수 있는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으며 유사체, 물리적 모델, 그리고 장기조사 데이터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과정은 단일 결정적인 사진 없이도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대신 신중하게 정렬된 일련의 관찰에 의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립관측소들과 국제 컨소시엄은 별들이 시작되는 차가운 환경을 문서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북미와 남미의 전파 시설은 장거리 기선 관찰을 조정하여 나중에 공유 하늘 카탈로그로 결합된 상세한 지도를 생산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데이터 수집을 넘어 장기 보관으로 확장되어 이전 수십 년의 측정이 현대 재분석을 위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아타카마의 시설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해발 5,000m 이상에 위치하여 대기는 얇고 건조했으며 수증기는 최소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밀리미터파와 서브 밀리미터파 관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망원경 배열은 수십 개의 안테나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정렬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단일 거대 망원경으로 작동하여 전례 없는 해상도를 달성했습니다. 관측 실행은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지속되었으며 데이터는 지구 주변의 스테이션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분석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렸으며 복잡한 알고리즘이 원시 신호를 해석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했습니다. 적외선과 서브밀리미터 망원경을 운영하는 우주기관들은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지상에서 접근할 수 없는 내장된 원시별과 먼지 투성이, 필라멘트를 문서화하고 독립적인 팀들이 초기 발견을 확인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교정된 데이터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기술 보고서와 임무 요약에서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구와 관찰 시대 간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망원경이 확산된 구름을 매핑하면 다른 망원경은 밀집된 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임무가 넓은 지역을 조사하면 다른 임무는 개별 물체를 상세히 추적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별 형성의 다중 규모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은하팔에서 개별 원시별까지, 거시적에서 미시적까지입니다. 대학연구그룹과 계산센터는 이러한 관찰을 물리적 모델로 변환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구름 붕괴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함으로써 그들은 관찰된 구조가 태양의 수명과 유사한 태양, 질량, 별을 자연스럽게 생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초기 조건을 탐색했습니다. 다른 질량, 다른 회전율, 다른 자기장 강도입니다. 각 실행은 다른 결과를 생성했지만 일부 패턴은 견고했습니다. 태양 질량 별은 항상 비슷한 시간 척도로 형성되었습니다. 약 1000만 년에서 5000만 년입니다. 그들은 항상 원반을 발달시켰습니다. 회전하는 물질의 평평한 구조입니다. 그들은 항상 Z를 생산했습니다. 자기적으로 추진되는 유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비슷한 최종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핵융합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빛을 방출하는 주계열성입니다. 동료 심사 저널과 회의 절차를 통해 유통된 그들의 결과는 재구성된 서사의 이론적 뼈대를 제공했습니다. 전용 우주 관측소의 천체 측정 조사는 최종 제도적 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연령의 성단에 있는 태양과 유사한 물체를 포함하여 수백만 개의 별에 대한 정밀한 위치와 운동을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별들은 멀고 그들의 운동은 느리며 측정은 수년에 걸쳐 축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성당에서 별들은 밀집되어 함께 움직였습니다. 더 오래된 성당에서 그들은 더 흩어지고 더 무질서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룹에서 별들은 거의 인식할 수 없었으며 단지 미묘한 화학적 신호와 유사한 연령만이 그들의 공통 기원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성단이 어떻게 용해되고 은하 전역에 그 구성원을 재분배하는지를 식별함으로써 태양의 가능한 탄생 환경을 제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부 작업 논문과 공개 릴리스에서 팀들은 태양의 정확한 출생지가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차가운 붕괴하는 구름에서의 기원은 이제 잘 지원되는 결론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들은 측정, 모델링, 그리고 검증에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태양의 탄생을 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한 별이 형성되었을 조건을 문서화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의 분석적 초점은 단순하지만 까다로운 작업에 있습니다. 직접 다시 방문할 수 없는 것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유사한 환경,
일관된 물리 법칙, 그리고 장기 아카이브에 의존하여 차가운 수소 구름이 언젠가 태양이 될 원시별 진화한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분위기는 인내심 있고 체계적이며 구름 자체의 느린 속도와 그들에 대한 데이터의 점진적인 축적을 따릅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재구성은 천체 물리학이 직접적인 목격보다는 유추와 수렴에 의해 진행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붕괴하는 필라멘트를 설명하는 동일한 방정식이 다른 것에도 적용됩니다. 오리온에서 젊은 별을 드러내는 동일한 적외선 신호가 태양의 초기 가시 단계를 특징 지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양의 기원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은하, 저녁의 별, 형성의 더 큰 패턴 내의 한 영역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에게 조용한 통찰을 남깁니다. 우리 별의 시작은 고립된 순간이 아니라 중력, 온도, 그리고 시간이 확산된 물질에 작용하는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로 가장 잘 이해됩니다. 끝날 무렵 태양의 탄생은 독특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별 창조의 더 넓고 꾸준히 펼쳐지는 시스템에서 신중하게 문서화된 한 예처럼 느껴집니다. 모델이 안정화되고 유사체가 축적됨에 따라 조사자들은 차가운 구름에서 형성되는 태양이 처음으로 지속적인 융합과 안정적인 빛의 출력을 달성하는 순간으로 전환합니다. 다음 세그먼트는 정착된 주계열성으로의 전환을 따르며 이 안정적인 단계가 주위에 행성계가 나타날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조사합니다. 2021년 6월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에서 아침 빛이 구름 위에 자리한 태양 망원경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돔을 열고 기구는 떠오르는 태양을 추적하며 그 이미지를 냉각된 검출기에 투영했습니다. 그들의 화면에서 태양 원반은 밝고 어두운 세례, 질감 있는 표면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밝기는 안정적이지만 더 작은 규모에서는 끊임없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셀들은 대류셀이라고 불립니다. 뜨거운 가스가 상승하고 식으며 가라앉는 영역입니다. 각 셀은 지구 크기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몇 분 또는 몇 시간 안에 한 셀이 사라지고 다른 셀이 나타납니다. 이 끊임없는 갱신은 태양의 표면을 살아있고 동적으로 만들지만 전반적인 출력은 놀랍도록 일정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태양의 긴 주계열 단계가 어떻게 특징 지어지고 측정되고 상대적 평형의 기간으로 확인되는지를 조사합니다. 그것은 중력장 내에서 형성되는 행성계를 소개하고 연구자들이 크레이터, 동위원소, 그리고 궤도 역학으로부터 그 시스템의 초기 구조를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탐구합니다. 더 넓은 조사에서 이 부분은 초점을 기원해서 구조로 전환하여 이전에 보이지 않던 원시별이 행성들이 조직되는 안정적인 엔진이 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20세기 내내 태양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광도, 방형, 그리고 질량 측정을 정제했습니다. 행성 운동을 점점 더 정밀하게 추적함으로써 그들은 태양의 중력 영향을 확인하고 기본 매개 변수를 도출했습니다. 태양의 질량은 약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이 뒤에 30개의 0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이지만 정밀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행성 궤도는 이 질량을 반영합니다. 더 무거운
별이라면 행성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더 가벼운 별이라면 그들은 더 느리게 움직일 것입니다. 관찰된 궤도는 태양의 질량을 약 0.1%의 정확도로 제약합니다. 태양의 방향은 약 700,000km입니다. 지구 방향의 약 109배입니다. 이것도 일식과 통과 타이밍으로부터 정밀하게 측정됩니다. 태양의 광도는 초당 약 4 곱하기 15의 26승 와트입니다. 이것은 매 초마다 인류가 역사 전체에 걸쳐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태양에게는 이것이 지속 가능합니다. 그것의 거대한 질량은 수십억 년 동안 이 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양 광구의 분광, 분석은 그 표면 조성을 결정하여 미량의 무거운 원소와 함께 수소와 헬륨이 지배하는 혼합물을 드러났습니다. 표면은 약 73% 수소, 25% 헬륨, 그리고 2% 다른 원소입니다. 이러한 다른 원소들에는 탄소, 질소, 산소, 철, 그리고 다른 것들이 포함됩니다. 작은 비율이지만 그들은 행성의 형성과 생명에 중요합니다. 관측소, 연감과 국제 데이터 편찬에 기록된 이러한 발견은 태양을 전형적인 경주계열성으로 확립했습니다. 경은 표면 온도에 기반한 분류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 섭씨입니다. 더 뜨거운 별들은 파랗고 더 차가운 별들은 빨갛습니다. 태양은 그 중간에 있으며 노란색, 흰색으로 빛납니다. 주계열은 별의 핵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시키는 진화 단계입니다. 이것은 별의 생애에서 가장 긴 단계입니다. 태양의 경우 약 100억 년 지속됩니다. 동시에 지구 과학자들과 행성 과학자들은 동위원소 신호에 대해 운석과 달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초기 태양계의 물질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었으며 원시 행성 원반에서의 공유된 기원을 나타냈습니다.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의 변종이지만 중성자 수가 다릅니다. 다른 동위원소는 다른 과정에서 형성되며 그들의 비율은 물질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운석에서 연구자들은 단명 방사성 동위원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수백만 년 안에 붕괴하는 동위원소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태양계가 빠르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위원소들이 생산되고 운석에 통합되기까지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은 고체 물체가 태양 탄생 직후에 좁은 창내에서 형성되었음을 드러냈으며 가스와 먼지에서 고체 행성과 더 작은 조각으로의 빠른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연대 측정 기술은 여러 동위원소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는 우라늄납 연대 측정입니다. 우라늄은 천천히 납으로 붕괴하며 그 비율은 샘플의 나이를 드러냅니다. 가장 오래된 태양계 물질은 약 45억 6,500만 년의 나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태양과 행성계의 형성 시기로 간주됩니다. 불확실성은 100만 년 미만입니다. 이것은 우주 표준에서 놀라운 정밀도입니다. 달 크레이터 수와 충돌 분지 매핑은 내부 태양계에 영향을 미친 무거운 폭격 기간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표면의 크레이터 밀도를 비교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미행성과 발달하는
행성들 사이의 충돌과 산란의 역사. 주 건너 주럴 나왔습니다. 달의 가장 오래된 지역은 크레이터로 포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용 가능한 표면이 충돌로 표시되었습니다. 더 젊은 지역은 더 적은 크레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무거운 폭격이 줄어든 후에 형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크레이터를 세고 그들의 크기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다양한 표면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달 표면은 약 40억 년입니다. 더 젊은 것은 수억 년입니다. 이 크레이터 기록은 태양계가 한때 오늘날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작은 물체들이 내부 지역을 통해 이동했으며 달, 수성, 화성, 그리고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이러한 물체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일부는 행성에 충돌했고 일부는 태양계 밖으로 방출되었으며 일부는 태양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내부 태양계는 훨씬 더 조용합니다. 충돌은 여전히 발생하지만 훨씬 덜 빈번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태양의 내부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화되는 동안 그 주변 시스템은 수억 년 동안 동역학적으로 활동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견해를 지원했습니다. 21세기 초에 외행성 연구의 발전은 추가적인 맥락을 추가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진화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다른 별들, 주위의 원반과 형성되는 행성을 관찰하여 태양계의 이 초기 구조가 행성계 결과의 더 넓은 스펙트럼 내에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확장하는 카탈로그에 기록된 이러한 관찰은 연구자들이 대략 유사한 행성 배열을 가진 태양과 유사한 별들이 얼마나 흔한지를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첫 번째 외행성은 1990년대에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 행성, 주로 목성과 유사한 물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지하기 쉬웠습니다. 크고 그들의 별을 눈에 띄게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이 향상되었고 더 작은 행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 크기의 행성, 지구 크기의 행성,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날 수천 개의 외행성이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것들이 정기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행성들은 거대한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별에 매우 가깝게 궤도를 돕니다. 일부는 멀리 있습니다. 일부는 거대합니다. 일부는 작습니다. 일부는 뜨겁습니다. 일부는 차갑습니다. 이 다양성은 행성의 형성이 다양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패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시스템은 규칙이며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과 유사한 별들은 종종 여러 행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반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발전은 태양의 주계열 생명을 정적인 강역이 아니라 외부 물체가 형성되고 이주하고 지속적인 궤도로 정착하는 동안의 내부 안정성의 긴 기간으로 프레임화했습니다. 현장 기록은 태양의 핵 행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그 주변은 복잡하고 측정 가능한 재조직을 겪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기관과 국제협력에 의해 운영되는 태양 관측소는 태양의 물리적 특성 측정을 계속 정지했습니다.
그들의 조정된 네트워크는 다양한 파장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여 날씨, 지리 또는 기후 유지 관리로 인한 공백을 세웠습니다. 태양은 계속 관찰됩니다. 지상에서, 우주에서, 그리고 때때로 다른 행성에서도 각 관점은 고유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상 망원경은 높은 공간,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우주 망원경은 중단 없는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행성 관측소는 대기 효과를 제공합니다. 함께 그들은 포괄적인 그림을 만듭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러한 기록을 표준화된 라이브러리로 편찬하여 장기 비교와 추세 분석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를 포함하며 일부는 세기를 거칩니다. 그들은 연구자들이 장기 추세를 식별하고 주기를 감지하며 예측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합니다. 우주 기관 내의 행성 과학 부서는 달, 화성, 그리고 작은 물체로의 임무를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샘플, 이미지, 그리고 초기 태양계 진화의 모델을 물리적 증거로 고정시키는 표면 측정을 반환했습니다. 아폴로 임무는 달, 암석을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화성 로버는 화성 표면을 탐색했습니다. 해성과 소행성 임무는 작은 물체를 연구했습니다. 각 임무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암석,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측정입니다. 이러한 기관과 관련된 실험실뿐만 아니라 대학 컨소시엄은 상세한 동위원소 및 광물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그들의 결과를 오픈 액세스 데이터 세트와 동료 심사 기사에 발표했습니다. 샘플 분석은 노동 집약적입니다. 각 샘플은 세심하게 준비되고 측정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정교합니다. 질량 분광계, 전자, 현미경, X선 회절계입니다. 결과는 상세합니다. 광물 조성, 동위 원소 비율, 미량 원소 풍부도입니다. 각 측정은 샘플의 역사에 제약을 추가합니다. 그것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디서 왔는지입니다. 지상 및 우주 기반 관측소 모두에 의해 지원되는 외행성 연구그룹은 다른 별 주위에 감지된 행성과 원반의 카탈로그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중앙 아카이브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궤도 주기, 질량, 그리고 평형 온도와 같은 매개 변수가 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카탈로그는 태양과 그 행성을 더 큰 통계적 맥락에 배치하는 비교 연구를 허용했습니다. 외행성 연구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에서 수천 개의 알려진 행성까지 몇십 년도 안 걸렸습니다. 감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사 속도, 통과, 직접 이미징, 미시, 렌즈입니다. 각 방법은 다른 유형의 행성에 민감합니다. 함께 그들은 행성 인구에 포괄적인 보기를 제공합니다. 통계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별들은 여러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크기의 행성은 흔합니다. 이것은 행성의 형성이 우주에서 일반적인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천체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은 이러한 증거의 선들을 궤도 진화의 포괄적인 모델로 통합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여 그들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와 일치하는 조건에서 원시 행성, 미행성, 그리고
가스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수천 개의 물체를 추적하고 그들의 중력 상호작용을 계산하며 수백만 년에 걸쳐 그들의 진화과를 기로는 복잡합니다. 일부 물체는 충돌합니다. 일부는 병합합니다. 일부는 방출됩니다. 일부는 안정적인 궤도에 정착합니다. 최종 구성은 초기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패턴은 견고합니다. 내부 지역은 바위 행성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 지역은 거대 행성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종종 불콜 확실성과 매개, 변수, 범위를 강조하여 태양계의 형성기를 재구성하는 신중하고 증거 기반의 접근을 강화했습니다. 각 제도적 행위자는 고유한 유형의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태양 자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근처 물체로부터의 물리적 샘플, 다른 행성계로부터의 인구 통계,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연결하는 수치 시뮬레이션입니다. 조합하여 이러한 기록은 점차 조직되는 세 개 세트로 둘러싸인 안정적인 중앙별의 일관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의 분석적 핵심은 중심에서의 안정성이 주변에서의 변화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태양의 핵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거의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는 동안 그 주위의 행성들은 충돌, 이주, 그리고 궤도, 매개의 변수의 느린 조정을 경험합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절차적으로 유지되며 행성 증거를 항성 모델과 정렬하는 팀들의 신중한 작업을 따릅니다. 조사자들에게 이 이중성은 우주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을 강조합니다. 장기적인 평형은 종종 더 짧은 규모에서의 내부 재구성과 호환됩니다. 태양의 주계열 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소스를 제공하지만 그 프레임워크 내에서 태양계는 측정되고 모델링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합니다. 크레이터, 동위원소, 그리고 궤도 공명은 그 지속적인 재조직의 물리적 기록으로 작용합니다.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시청자들은 성숙한 태양을 하늘의 친숙한 존재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가 여전히 해독되고 있는 동적 시스템의 중심 제약으로 간주하도록 초대됩니다. 오늘날 지구에 도달하는 안정적인 빛은 도표화되고 테스트되고 여러 독립적인 증거 라인으로 고정된 과정의 산물로 제시됩니다. 초점이 안정적인 태양과 조직된 행성계에 정착함에 따라 조사는 별의 내부와 표면을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전환합니다. 다음 세그먼트는 태양 지진학, 중성미자 감지, 그리고 우주 기반 태양 관측소의 개발을 따라 이러한 방법들이 중년별의 진행 중인 역학을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추적합니다. 2019년 2월 궤도상의 태양 관측소에서 전 세계의 지상 스테이션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스트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콘솔에서 임무 운영실에서 분석가들은 태양의 표면, 코로나, 그리고 자기 구조를 보여주는 고해상도 이미지의 일정한 피드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미지는 극자 외선과 X선 파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러한 파장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 대기의 가장 뜨거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코로나, 태양의 외부 대기는
100만 도 이상입니다. 광구, 가시 표면은 단지 6,000도입니다. 이 온도 차이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떻게 외부층이 내부층보다 더 뜨거울 수 있을까요? 우주 관측소의 관찰은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장이 코로나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루프는 태양 표면 위로 상승하고 비틀고 재연결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코로나를 가열하여 극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거의 동시에 깊은 지하 검출기는 희귀한 중성미자 상호작용을 기록했고, 지상 기반 네트워크는 태양의 가시 원반에서의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러한 보완적인 측정이 긴 중년 동안 태양의 내부 과정과 표면 행동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문서화합니다. 그것은 조사를 외부 구조에서 내부 역학으로 확장하여 현장 데이터, 우주 임무, 그리고 실험실 검출기가 함께 육안에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태양 지진학은 태양의 내부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켰습니다. 태양 표면의 밝기와 도플러 속도의 작은 진동을 측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음파가 내부를 통해 전파되는 방법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미세합니다. 표면은 몇 미터씩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속도는 초당 몇 미터씩 변합니다. 그러나 정밀한 기구로 이러한 변화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진동은 태양 내부의 음폐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파동은 지진파와 유사하지만 암석이 아닌 가스를 통해 전파됩니다. 다른 파동은 다른 깊이로 전파되며 각각은 통과하는 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파동은 다양한 깊이를 샘플링하여 분석가들이 가시 표면 아래의 온도, 밀도, 그리고 회전 프로파일을 추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수집된 시계의 열 데이터는 태양의 내부 회전이 균일하지 않으며 특정 층이 단순한 초기 모델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은 약 25일에 한 번 회전합니다. 적도에서입니다. 극에서 회전은 더 느리고 약 35일입니다. 이것은 차등 회전이라고 불립니다. 내부 깊숙이 회전은 다시 변합니다. 어떤 층은 더 빠르게 회전하고 어떤 층은 더 느리게 회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들은 태양의 자기장을 생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흑점, 플레어, 그리고 다른 활동을 구동합니다. 동시에 깊은 지하에 위치한 중성미자, 검출기는 태양의 핵에서 핵융합의 예측을 테스트하기에 충분한 이벤트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신비로운 입자입니다. 그들은 질량이 거의 없고 전하가 없으며 물질과 거의 상호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핵에서 생산되어 곧바로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들은 태양의 거대한 질량에 의해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선으로 이동하며 빛의 속도로 우주로 나갑니다. 매 초마다 수조 개의 중성미자가 당신의 몸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과하여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주 드물게 중성미자는 원자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감지될 수 있다면 그것은 태양의 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성미자 검출기는 거대합니다. 수천 톤의 물 또는 다른 물질로 채워진 대형 탱크입니다. 그들은 깊은 지하에 위치하여 우주선과 다른 배경 방사선으로부터 차폐되어 있습니다. 벽은 광검줄기로 줄지어 있으며 중성미자 충돌로부터의 희미한 빛의 섬광을 기다립니다. 초기 측정은 불일치를 드러냈으며 나중에 다른 맛 사이의 중성미자 진동을 이해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중성미자는 세 가지 맛으로 나옵니다. 전자, 뮤온, 그리고 타우입니다. 태양은 전자 중성미자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구로 여행하는 동안 일부는 다른 맛으로 변합니다. 초기 검출기는 전자 중성미자만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상보다 적은 수를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태양 중성미자 문제라고 불렸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검출기가 구축되어 모든 중성미자, 맛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 플럭스가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중성미자는 단지 여행 중에 맛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후속 세대의 검출기는 정제된 태양 모델과 일치하는 플럭스를 기록하여 핵에서 수소 융합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는 직접적인 확인을 제공했습니다. 협력 보고서에 신중하게 문서화된 이러한 결과는 태양의 에너지 소스에 대한 오래 지속된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다파장 기구를 장착한 우주 기반 관측소는 태양 대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흑점, 활동 지역, 플레어, 그리고 코로나 질량 방출을 문서화했습니다. 흑점은 어두운 지역입니다. 주변보다 약 1500도 더 차갑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기장에 의해 발생합니다. 자기장은 대류를 억제하여 그 지역을 더 차갑고 더 어둡게 만듭니다. 활동 지역은 흑점과 밝은 영역을 포함하는 더 큰 지역입니다. 그들은 자기적으로 복잡하며 종종 플레어와 분출을 생산합니다. 플레어는 에너지의 갑작스런 방출입니다. 그들은 빛나고 X선을 방출하며 입자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가장 큰 플레어는 수십억 개의 메가톤 폭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더 큽니다. 그들은 수십억 톤의 물질을 우주로 던집니다. 이 물질은 태양계를 통해 이동하며 때때로 지구와 충돌합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은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오로라와 때때로 기술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장기 기록은 이러한 현상이 자기 활동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대략 11년의 준주기적 사이클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흑점수, 자기장 측정, 그리고 복사조도,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가 목록화되어 표면, 자기가 태양과 주변 우주 환경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이클의 시작에서 흑점은 거의 없습니다. 태양은 조용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흑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위도에서 그 다음에는 적도를 향해 이동합니다. 사이클의 최대치에서 흑점은 많고 활동은 높습니다. 그런 다음 흑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태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다음 사이클은 새로운 흑점으로 시작하며 패턴은 반복됩니다.
총 태양 복사 조도 측정에 전념하는 위성 임무는 태양의 출력이 이러한 사이클 동안 단지 몇 %의 10분의 1도, 2조, 그도 약간 샀냐, 단에서는 단다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여러 기구에 걸쳐 기록된 이 안정성은 기후 과학자들에게 지구 기후의 장기 추세가 단기 태양 변동을 넘어서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심시켰지만 여전히 태양 변동성이 특정 대기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태양 복사 조도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태양 상수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상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 변합니다. 흑점이 태양을 가로질러 회전할 때 복사조도는 약간 감소합니다. 그러나 흑점은 종종 밝은 영역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이것은 감소를 보상합니다. 전반적으로 태양 사이클 동안의 변화는 작습니다. 총 에너지 출력의 약 0.1%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기후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지만 온실 가스 또는 다른 요인으로부터의 변화보다 훨씬 작습니다. 함께 이러한 발전은 중년 별로서의 태양의 상세하고 데이터 구동, 초상을 그렸습니다. 내부적으로 활동적이고 자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에너지 출력에서 외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림은 단일기구나 학문에서가 아니라 통합된 관찰, 네트워크에서 나타났습니다. 국제우주기관은 궤도상의 태양 관측소를 운영하고 조정하여 공동 아카이브와 협력 협정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임무 운영팀은 기구 교정, 포인팅 일정, 그리고 데이터 다운링크를 관리하여 지속적인 커버리지를 보장했습니다. 우주 기반 관측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에 의해 차단되지 않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24시간 태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 기반, 망원경으로는 불가능한 파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극자외선, X선, 그리고 감마선입니다. 이러한 파장은 태양의 가장 뜨거운 그리고 가장 에너지가 높은 부분을 드러냅니다. 임무과학팀은 정기적인 요약을 준비하여 주요 발견을 강조하면서 전체 원시 및 처리된 데이터 세트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위한 접근을 보존했습니다. 종종 대학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에 의해 관리되는 중성미자 관측소는 우주선과 환경소음으로부터 차폐된 대형 지하 검출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스태프는 검출기 안정성, 배경 수준, 그리고 교정 소스를 모니터링했으며 분석 그룹은 태양 중성미자 신호를 추출하고 모델 예측과 비교했습니다. 중성미자 감지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벤트는 희귀합니다. 검출기는 유의미한 신호를 축적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실행되어야 합니다. 배경은 신중하게 제어되어야 합니다. 우주선, 방사능, 그리고 다른 소스들이 잘못된 신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복잡합니다. 각 이벤트는 실제 중성미자 감지인지 배경 노이즈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보고서에서 그들은 감지의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된 체계적 불확실성 모두를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된 지상 기반 망원경을 결합한 태양 지진학 네트워크는 태양의
진동에 대한 거의 지속적인 커버리지를 제공했습니다. 중앙기관에 의해 조정된 이러한 네트워크는 표준화된 관찰, 프로토콜, 균일한 데이터 형식, 그리고 공유된 분석 파이프라인에 의존했습니다.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단일 망원경은 태양을 하루 중 일부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분산된 망원경은 24시간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한 사이트에서 지면 다른 사이트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중단 없는 데이터 스트림을 허용하며 이것은 진동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들의 출판물은 종종 기업의 집단적 성격을 인정하며 단일 스테이션이 필요한 시간적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기후 및 대기 연구 조직은 태양 복사 조도 기록을 그들의 모델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측정된 변화를 통합함으로써 그들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측면에 대한 태양의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공식 평가에서 이러한 그룹은 온실가스 농도, 에어로졸, 그리고 내부 기후 역학을 포함하는 더 넓은 맥락 내에 이것을 위치시키면서 태양 변동성을 많은 요인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기후 모델은 복잡합니다. 그들은 대기, 해양, 빙하, 그리고 육지 표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들은 태양에너지 입력, 온실, 가스, 농도, 화산, 분출, 그리고 다른 요인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과거 기후를 재현하고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태양 변동성은 이러한 모델에 포함되지만 그 효과는 다른 요인에 비해 작습니다. 각 기관은 다른 각도에서 태양에 접근했습니다. 내부 구조, 입자 방출, 표면 활동 또는 복사 출력이지만 모두 일관된 관찰 프레임워크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태양을 시각적으로 친숙한 물체에서 정밀하게 모니터링되는 물리적 시스템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분석적으로 시리즈 외 이 부분은 검증을 강조합니다. 초점은 태양이 그 질량, 조성, 그리고 연령에 대해 예상대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내부 과정이 접근 가능한 신호로부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추론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분위기는 안정적이고 관찰적으로 유지되며 신중한 측정이 처음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별 주위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따릅니다. 분석가들에게 태양 지진학, 중성미자 데이터, 그리고 복사조도 기록의 수렴은 핵심 원칙을 강조합니다. 모델에 대한 신뢰는 독립적인 방법이 일치할 때 발생합니다. 한때 표면 온도와 스펙트럼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추론되었던 태양의 내부 융합 과정은 이제 여러 증거 라인에 의해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정성은 가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서화됩니다. 에피소드의 결론에 의해 태양은 항성물리학에서 잘 특징 지어진 벤치마크로 제시됩니다. 세부 사항에서는 복잡하지만 주요 행동에서는 예측 가능합니다. 시청자들은 그 생명의 이 단계에서 태양이 동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으며 이 조합이 수십 년의 조정된 노력에 의해 조용히 확인되었다는 감각을 남깁니다. 현재의 태양이 이제 밀접하게 모니터링되고 잘 이해됨에 따라 조사는 먼 미래를 향해 전환합니다. 다음 세그먼트는 더 오래된 별의 관찰에 대해
교정된 항성 진화 모델이 연구자들이 태양이 어떻게 팽창하고 질량을 잃고 결국 백세과외성으로 수축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2017년 10월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의 근처 지역에 있는 성당에 대한 색광도 다이어그램을 편찬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화면에 그려진 다이어그램은 친숙한 순서를 따라 그룹화된 별들을 보여주었으며 일부는 더 붉고 더 밝은 지역을 향해 벗겨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분기점은 핵에서 수소를 소진하고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별들을 표시했습니다. 색광도 다이어그램은 항성 천문학의 기본 도구입니다. 수평축은 색을 보여주며 이것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뜨겁고 빨간색은 차갑습니다. 수직축은 광도를 보여주며 이것은 밝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 별은 다이어그램에서 한 점입니다. 같은 나이의 별들을 함께 플롯하면 그들은 패턴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대각선 밴드를 따라 정렬됩니다. 이것이 주계열입니다. 뜨거운 밝은 별들은 왼쪽 위에 있습니다. 차가운 희미한 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태양은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별들은 주계열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더 차갑고 더 밝아졌습니다. 이것들이 적색 거성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러한 관찰이 항성 진화 모델과 결합되어 태양 자체의 먼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사합니다. 그것은 예측을 추측이 아니라 비교 데이터와 잘 테스트된 물리학의 기반을 둔 조사 연습으로 취급합니다. 더 넓은 시리즈 내에서 이 부분은 인간 또는 행성 규모를 넘어 시간선을 확장하여 평범한 별이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천히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따릅니다.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천체 물리학자들은 다른 질량의 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항성 구조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그들은 핵 연료가 소비됨에 따라 온도, 압력, 그리고 조성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를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은 정교합니다. 그들은 중력, 압력, 에너지, 생성, 그리고 에너지 전달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분석적으로 풀 수 없으므로 수치 방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계산되고 나중에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정제된 이러한 모델은 관찰된 성단 다이어그램에 겹쳐질 수 있는 진화 궤적을 생산했습니다. 초기 컴퓨터는 느리고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모델은 단순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컴퓨터가 향상되었고 모델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은 회전, 자기장, 그리고 질량, 손실과 같은 효과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화학 원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정밀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오늘날 항성 진화 모델은 정교합니다. 그들은 별의 생애를 탄생에서 죽음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연령과 조성의 성당에 대해 더 정밀한 측광 데이터가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이러한 궤적이 현실과 일치하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과 비교할 수 있는 질량을 가진 별들이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핵수소가 고갈됨에 따라 적색 거성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주계열에서 대부분의 생명을 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단은 이상적인 실험실입니다. 그들의 별들은 같은 나이, 같은 거리, 그리고 같은 초기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큰 차이점은 질량입니다. 따라서 성단을 관찰하는 것은 다른 질량의 별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젊은 성당에서 모든 별들은 주계열에 있습니다. 중년 성단에서 가장 무거운 별들은 주계열을 떠났습니다. 오래된 성당에서 태양과 유사한 별들조차도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당에서 더 오래된 태양형 별의 관찰은 태양이 수십억 년 후에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공했습니다. 적색 거성의 분광 연구는 표면 조성을 측정하여 내부 혼합과 핵 처리의 증거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별이 팽창하고 외부 층이 식으면서 더 깊은 지역의 물질이 표면에 더 가까이 가져진다는 아이디어를 지원했습니다. 주계열 별에서 핵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시킵니다. 생산된 헬륨은 핵에 축적됩니다. 수십억 년 후 핵은 대부분 헬륨입니다. 수소가 고갈되면 핵 융합이 느려지고 에너지 생성이 감소하며 핵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핵이 수축하면서 그것은 가열됩니다. 이 열은 핵 주변의 껍질로 확산됩니다. 껍질은 여전히 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제 충분히 뜨거워져서 융합합니다. 껍질 융합은 핵융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에너지는 별의 외부층을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별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팽창함에 따라 표면은 식습니다. 더 시원하지만 더 큰 별이 됩니다. 적색 거성입니다. 한편 진화된 별에서의 질량 손실률 측정은 항성바람이 이러한 후기 단계 동안 강화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양의 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성바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태양도 태양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계열 별에서 바람은 약합니다. 질량 손실률은 낮습니다. 적색 거성에서 바람은 훨씬 강합니다. 질량 손실률은 100만 배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것은 별 질량의 상당 부분을 제거합니다. 바람은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구동됩니다. 방사 압력, 맥동, 그리고 다른 것들입니다. 결과는 별이 우주로 물질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은하를 풍부하게 하여 미래 세대의 별과 행성을 위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행성상 성운과 그 중앙 백색과의 성의 관찰은 진화 순서에 최종 구성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망원경은 중심에서 컴팩트하고 뜨거운 잔재에 의해 조명된 이온화된 가스의 확장하는 껍질을 기록했습니다. 행성상 성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행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작은 망원경에서 행성 원반처럼 보이기 때문에 초기 천문학자들에 의해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죽어가는 별의 외부층입니다. 별이 적색 거성 단계를 마치면 그것은 그 외부층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이러한 층은 확장하여 껍질 또는 버블을 형성합니다. 중심에서 뜨거운 핵이 남아 백색화해성이 됩니다.
백색과해성은 매우 뜨겁지만 매우 작습니다. 그것의 자외선은 확장하는 가스를 이온화하여 그것이 빛나게 만듭니다. 팽창 속도와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외피 방출과 백색과해성 냉각에 대한 시간 척도를 추정했습니다. 확장 속도는 일반적으로 초당 수십 킬로미터입니다. 성운은 수만 년 동안 팽창하고 그런 다음 주변 성간 물질로 사라집니다. 백색과해성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것은 천천히 식지만 핵융합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장된 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그것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더 차가워집니다. 결국 그것은 더 이상 가시적으로 밝지 않을 정도로 차가워집니다. 검은 외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주는 아직 검은 외성이 형성될 만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오래된 백색과해성도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제약은 이론적 모델과 결합되어 별이 적색 거성에서 컴팩트하고 사라지는 잔재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적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태양에 적용하여 연구자들은 대략 50억 년 후에 주계열을 떠나 적색 거성 차원으로 팽창하고 핵에서 헬륨을 태우고 결국 외부층을 벗겨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주로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남은 핵은 극도로 긴 시간 척도에 걸쳐 백색과해성으로 식을 것입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50억 년 후 태양은 핵수소를 소진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축하고 가열되기 시작할 것이며 껍질 융합을 점화할 것입니다. 그것의 외부층은 팽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수억 년에 걸쳐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그것의 반경은 100배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성과 금성의 궤도를 삼킬 것입니다. 지구는 삼켜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궤도가 약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살아남더라도 그것은 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표면은 녹고 대기는 증발하며 바다는 끓을 것입니다. 약 70억 년 후 태양은 헬륨 플래시를 겪을 것입니다. 핵은 갑자기 헬륨 융합을 시작할 것이며 에너지의 폭발적인 방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몇 초 또는 몇 분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는 별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며 밖으로 관찰되지 않습니다. 헬륨 플래시 후 태양은 다시 안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핵에서 헬륨을 탄소와 산소로 융합시킬 것입니다. 이 단계는 약 1억 년 지속됩니다. 주계열 수명보다 훨씬 짧습니다. 헬륨이 고갈되면 태양은 다시 팽창할 것이며 이제 점근 거성 분기 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정해지고 맥동하며 강한 항성 바람을 구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은 그것의 외부층의 대부분을 제거할 것입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태양은 그 질량의 절반 이상을 잃을 것입니다. 외부층은 우주로 표류하여 행성상 성운을 형성할 것입니다. 중심에서 뜨거운 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백색과해성이 될 것입니다. 백색과해성은 약지구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이 밀집될 것입니다. 한 티스푼은 수톤의 무게가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뜨겁게
시작할 것이며 10만 도 이상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스가 없으므로 그것은 천천히 식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그것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리뷰 기사와 교육 자료에 요약되었으며 모델의 경호성과 관련된 엄청난 시간적 거리를 모두 강조했습니다. 항성 진화 연구는 분산되어 있지만 상호 연결된 커뮤니티에 걸쳐 수행되었습니다. 이론 전체 물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부서는 업데이트된 핵 반응률 불투명도 그리고 상태 방정식을 통합하여 진화 코드를 개발하고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코드는 복잡합니다. 그들은 수천 줄의 프로그래밍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물리학의 많은 분야로부터의 입력을 필요로 합니다. 핵물리학, 열역학, 유체역학, 그리고 다른 것들입니다. 그들은 고성능 컴퓨터에서 실행됩니다. 단일 항성 모델을 계산하는데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코드 릴리스와 문서는 다른 그룹이 그들의 결과를 재현하고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상 기반 및 우주 기반 시설 모두의 관측소는 성단에 대한 고품질 측광과 분광을 제공했습니다. 조사 프로젝트는 균일한 교정을 가진 별 카탈로그를 편찬하여 색광도 다이어그램에 별을 정밀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 아카이브는 모델이 개선됨에 따라 관찰이 재방문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후기 단계 항성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 그룹은 적색 거성, 점근 거성, 분기, 별, 그리고 행성상 성운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질량 손실률, 바람 구조, 그리고 성운 형태를 측정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질량 손실률은 별의 스펙트럼에서 측정됩니다. 바람은 스펙트럼 선을 시프트하고 넓히며 이러한 변화는 바람 속도와 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운 형태는 이미징으로 연구됩니다. 일부 성운은 구형입니다. 일부는 타원형입니다. 일부는 양극입니다. 다양성은 중심별의 회전, 자기장, 그리고 아마도 동반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보고서는 다른 환경에서 별에 대한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강조했지만 태양과 유사한 물체에 대한 공통 패턴을 일관되게 식별했습니다. 과학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은 이러한 전문화된 발견을 접근 가능한 요약으로 번역했습니다. 플라네타리움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시리즈, 그리고 공개 강의는 종종 동료 심사, 진화, 궤적과 성단 데이터로부터 직접 그렸습니다.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장기 관점을 유지하여 인간 시간 척도의 사건과 수십억 년 미래로 확장되는 사건을 명확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각 제도적 역할은 고립된 권위로서가 아니라 누적 과정의 일부로 나타납니다. 함께 그들은 주장에서 겸손하면서도 기초에서 확고한 태양의 진화에 대한 예측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분석적 강조는 비교에 기반을 둔 예측에 있습니다. 태양의 미래는 진화의 다른 단계에 있는 많은 관찰된 별들 사이에 배치되고 이미 다른 맥락에서 테스트된 물리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추론됩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유지되며 모델과 데이터가 직접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는 추측을 피합니다. 조사자들에게 핵심 통찰은 태양의 질량과 조성을 고려할 때 장기 진화가 비교적 좁은 경계 내에서 제약된다는 것입니다. 적색 거성 최대치에서의 정확한 반경이나 지구 궤도의 정확한 운명과 같은 세부 사항은 불확실성을 포함하지만 주계열에서 적색 거성으로 백색 와해성으로의 전반적인 궤적은 잘 지원됩니다. 이 예측은 극적인 예측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볼 수 있는 패턴의 확장으로 취급됩니다.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태양의 궁극적인 변화는 갑작스럽지도 예방 가능하지도 않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러 번 관찰된 더 넓은 항성 생명 주기의 일부로 설명됩니다. 시청자들은 인간 계획 지평을 훨씬 넘어서 있더라도 이러한 과정의 규모와 규칙성에 대한 감사를 남깁니다. 현재의 안정성에서 먼 잔재까지 태양의 예상된 진화를 추적한 후 조사는 지구와 인간 관찰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른 문화와 과학적 전통, 그리고 관찰 기록이 태양을 어떻게 해석하고 문서화했는지, 그리고 이 긴 아카이브가 시간과 연속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조사합니다. 2020년 5월 과학사가 조용한 독서실에 앉아 수세기 전의 작은 망원경을 통해 그려진 초기 태양 스케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황변되고 부서지기 쉬웠습니다. 잉크는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스케치는 흑점, 그들의 위치, 그리고 그들의 대략적인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석은 날짜와 관찰 조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들은 귀중한 데이터를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에 태양 활동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현대 기구는 태양의 자동 추적을 계속하여 고정밀로 스펙트럼, 이미지, 그리고 입자, 플럭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조사를 인간 기록의 영역으로 가져와 고대 정렬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에 이르기까지 태양의 관찰이 우리 별의 생명이 해석되는 지속적인 시를 형성하는 방법을 조사합니다. 그것은 태양의 탄생, 안정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고립된 발견이 아니라 문서화의 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체 시리즈 내에서 이 마무리 부분은 태양의 물리적 이야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관찰되고 측정되고 이해되어 왔는지에 대한 더 느리고 평행한 이야기 내에 위치시킵니다. 태양과의 인간 참여는 공식 과학보다 앞서 있습니다. 고고학 연구는 하지와 춘분과 정렬된 구조를 문서화하여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경로에 대한 신중한 추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톤헨지, 뉴그레인지, 마추픽추, 그리고 많은 다른 곳들입니다. 각 사이트는 태양의 연간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사이트 조사와 발굴 보고서에 기록된 이러한 정렬은 초기 사회가 태양의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사용하여 달력과 농업 주기를 조직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지는 1년 중 가장 긴 날과 가장 짧은 날을 표시합니다. 춘분은 낮과
밤이 같은 길이의 날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날짜들은 계절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심기, 수확, 그리고 다른 활동을 위한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초기 사회는 식량 생산을 최적화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에 망원경 천문학의 출현과 함께 흑점과 태양 특징의 체계적인 그림이 관측소 로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러, 샤이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흑점을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그들의 스케치는 흑점이 태양 표면의 특징이며 대기의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흑점이 나타나고 사라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카이브에 보존된 이러한 스케치는 태양 활동에 대한 초기 직접 기록 중 일부를 제공합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그것들을 디지털화하고 분석하여 역사적 흑점 주기를 재구성하고 수세기에 걸친 확장된 데이터 세트로 통합했습니다. 디지털화는 노동 집약적입니다. 각 스케치는 스캔되고 교정되고 주석이 달려야 합니다. 흑점은 식별되고 계산되고 위치가 측정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과거 태양 활동의 정량적 기록입니다. 이것은 현대 관찰과 비교되어 장기 추세를 식별하고 사이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분광 및 사진 기술은 관찰 가능한 태양 현상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관측소는 흑점 수의 돌출, 플레어, 그리고 변화를 보고하는 전기 게시판을 발행했습니다. 스펙트럼은 태양의 조성을 드러났습니다. 사진은 태양의 구조를 기록했습니다. 일식은 코로나를 연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전신 시스템에 대한 태양 변동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초기 조사와 나중에는 무선 통신을 포함하여 태양-지구 관계의 새로운 연구로 공급되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은 전신선을 방해하여 통신을 중단시키고 심지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859년 캐링턴 이벤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태양 폭풍이 전 세계의 전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로라는 열대 지방까지 보였습니다. 그것은 태양 활동이 지구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최초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는 지속적인 디지털 모니터링으로의 전환을 보았습니다. 위성 임무는 태양 복사 조도, 이미지, 그리고 입자 방출의 중단 없는 기록을 생산했습니다. 우주기관과 연구기관이 유지하는 데이터 저장소는 이러한 스트림을 검색 가능한 형식으로 저장하여 장기 추세 분석과 기후, 기술, 그리고 지구, 물리학, 데이터 세트와의 교차 비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반대합니다. 그들은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정교한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저장, 백업, 그리고 접근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표준화된 형식과 메타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발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검색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잘 관리된 아카이브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은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과학적 유산을 보존합니다. 이 진행 전반에 걸쳐 기록의 특성은 변했습니다. 돌 정렬과 손으로 그린 스케치에서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와
수치 배열로. 그러나 기본 관행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관찰자들은 점점 더 정확하게 태양의 행동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재방문하여 현재 일일 예측과 장거리, 항성 모델링을 모두 뒷받침하는 수세기에 걸친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문화 및 고고학 기관은 고대 태양 정렬을 문서화하여 신중한 사이트 측정과 맥락적 분석을 통해 그것들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태양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정착, 농업, 그리고 의례 관행의 더 넓은 패턴 내에 위치시킵니다. 박물관 컬렉션과 사이트 보고서는 이 자료를 보존하여 학제 간 연구를 위해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도서관과 관측소 컬렉션을 포함한 역사적 아카이브는 원래 태양 그림, 로그북, 그리고 초기 사진, 판을 유지합니다. 보존 부서는 이러한 자료가 물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디지털화는 물리적 자료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원본은 취급을 최소화하여 저장될 수 있으며 디지털 사본은 연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학사가들은 이러한 기록을 분석하여 태양 활동과 구조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추적합니다. 현대 관측소와 우주기관은 계속해서 대량의 태양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그들의 데이터 센터는 종종 비전문가가 장기 추세를 탐색할 수 있는 도구와 함께 표준화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아카이브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시계열을 플롯하며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API를 제공하여 프로그래밍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일부는 튜토리얼과 예제를 제공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기 보고서와 기술 노트는 기구, 교정 절차,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방법의 변화를 문서화하여 측정이 어떻게 얻어지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과학 연합과 작업그룹은 여러 임무와 관찰 기술에 걸친 복합 데이터 세트를 편찬하는 노력을 조정합니다. 그들은 흑점 수, 복사 조도, 그리고 다른 주요 변수에 대한 참조 시계열을 확립하여 새로운 데이터와 방법이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이것들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참조 시계열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다른 연구 간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그들은 장기 추세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은 모델 예측을 위한 기준선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커뮤니케에서 그들은 일관성, 재현성, 그리고 불확실성의 신중한 처리를 강조합니다. 고고학, 역사, 천문학, 그리고 데이터 과학에 걸쳐 있는 이러한 기관들은 태양에 대한 우리의 이해 뒤에 있는 인간 인프라를 집단적으로 형성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우리 별에 대한 지식이 다닐 학문이나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분산된 노력의 산물임을 강조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분석적 초점은 우주의 물체로서의 태양에서 인간 기록의 주제로서의 태양으로 전환합니다. 에피소드는 장기 관찰, 보관, 그리고 비교가 유한한 수명별이 개별 생명이나 기관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 척도에 걸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분위기는 반성적이고
균형 잡혀 유지되며 문서 기록의 한계와 강점을 모두 인정합니다. 분석가들에게 핵심 깨달음은 태양의 탄생, 안정성, 그리고 궁극적인 사라짐의 이야기가 그것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와 관행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과정은 관찰과 관계없이 발생할 것이지만 그들의 재구성은 신중한 측정과 장기 연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 정렬이든 위성 시계열이든 모든 데이터 세트는 더 큰 관찰 직물의 일부가 됩니다. 에피소드는 인간이 태양의 전체 생명 주기의 작은 부분만을 목격할 것이지만 그 부분 동안 생성된 기록이 이미 놀랍도록 완전한 그림을 가능하게 했다고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태양을 배경이 아니라 행동이 추정되고 모델링되고 조용히 이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취급하는 그림입니다. 시리즈가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조사는 끝나지 않고 단순히 물러섭니다. 미래의 관찰, 모델, 그리고 아카이브는 태양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정제할 것이지만 기본 궤적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계속되는 작업에서 위의 별은 정밀한 측정의 주제이자 일정한 존재로 남아 인간 시간을 훨씬 더 큰, 꾸준하고 서두르지 않는 속도로 펼쳐지는 사이클과 연결합니다. 밤은 조용하고 하늘은 맑으며 우리 위의 별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성 안에는 수십억 년에 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가운 가스 구름에서의 시작, 안정된 빛의 긴 단계, 그리고 먼 미래의 조용한 소멸입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 관찰, 그리고 신중한 분석을 통해 조립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관측소, 우주의 망원경, 지하의 검출기, 그리고 수세기의 기록이 함께 모여 이 서사를 형성했습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 각 스펙트럼, 각 진동 패턴은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을 추가하에 다는 그리고 그 그림은 이제 명확합니다. 태양은 특별하지 않지만 바로 그것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은하에 있는 수십억 개의 별 중 하나이며 예측 가능한 법칙을 따라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릅니다. 그것의 생명 주기는 우리보다 앞서 존재했던 별들에서 관찰되었으며 우리가 오래 사라진 후에 올 별들에서 다시 볼 것입니다. 이 보편성 안에는 일종의 위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별은 더 큰 우주 리듬의 일부입니다. 그것의 과거는 재구성될 수 있고 그것의 현재는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의 미래는 합리적인 확실성으로 예측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여정의 작은 부분만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문명, 우리의 기록, 우리의 존재 자체는 태양의 주계열 생명의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빛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고대 정렬에서 현대 위성까지 수세기에 걸친 지식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먼 별을 연구하고 방정식을 풀고 우주의 패턴을 추적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별을 이해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더 큰 규모에 대한 감각을 찾습니다. 태양의 50억 년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시작된 과정의 일부입니다. 핵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모든 순간, 태양은 그 궁극적인 변화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멈출 수 없이 그것은 진화합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태양은 주계열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의 핵은 수축하고 그것의 외부층은 팽창할 것이며 그것은 적색 거성이 될 것입니다. 내부 행성은 삼켜질 수 있고 지구는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끝이 아닙니다. 적색 거성 단계 후 태양은 그것의 외부층을 우주로 벗어날 것이며 행성상 성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중심에 백색 와해성이 남아 천천히 식어가면 우주가 나이를 먹으면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격렬하지 않고 점진적입니다.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구성되고 모델링되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덜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태양의 궁극적인 운명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관찰한 것, 계산한 것, 그리고 다른 별들에서 본 것입니다. 밤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단지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봅니다. 탄생의 이야기, 안정성의 이야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의 빛 안에 있는 각 광자는 그 핵에서의 융합 반응에서 시작하여 그것의 내부를 통해 수천 년 동안 반등하고 마침내 우주로 탈출하여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그 빛은 과정의 기록이다 증거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빛이지만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알면서 우리는 다르게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의 겸손한 시작, 그것의 안정적인 중년, 그리고 그것의 불가피한 미래를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립된 물체가 아니라 더 큰 우주 패턴의 일부로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경이 아니라 추정되고 측정되고 이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이것이 과학의 선물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져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현재를 가져와 과거와 미래 모두를 밝히는 능력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가져와 그 안에서 깊은 것을 찾는 능력입니다. 태양은 일상적입니다. 그것은 매일 떠오르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세계를 밝힙니다. 그러나 그 일상성 안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태양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빛 아래에서 진화했고 그것의 에너지로 문명을 건설했으며 그것의 존재를 연구함으로써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운명은 그것과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태양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출생, 성장, 그리고 죽음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질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찾습니다. 우리는 관찰자입니다. 측정하고 기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짧지만 우리의 기록은 지속됩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이해는 광대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구축한 지식은
축적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관찰에서 관찰로 우리는 태양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우리는 우주 자체의 그림을 봅니다. 밤은 깊어지고 별들은 조용합니다. 어딘가에서 전파 망원경은 먼 구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우주 관측소는 태양의 표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하 검출기는 중성미자를 셉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연구자는 오래된 기록을 연구하며 과거를 현재와 연결합니다. 작업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착실히, 인내심 있게. 각 측정은 다음을 위한 기초를 놓습니다. 각 발견은 다음 질문을 엽니다. 각 세대는 다음 세대에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태양은 빛납니다.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진화합니다. 친숙하지만 항상 신기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별이며 우리는 그것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핵 반응마다. 그리고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의 목격자입니다. 이것이 태양의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구름에서 안정적인 별로, 그리고 언젠가는 희미한 존재로 측정되고 이해되고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펼쳐지고 인내심 있게 관찰되고 신중하게 해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밤이 깊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우리는 그것의 빛의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서 우리는 우리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우주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 이해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고요한 평화, 안정적인 빛, 그리고 시간의 느린 진행. 별들은 그들의 패턴을 따르고 우리는 그것들을 봅니다. 과정은 계속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 속에서 우주는 계속 진화합니다. 조용히, 꾸준히, 영원히. 잘 자요. 부드러운 꿈 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